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는 데이터 시각화가 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R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ggplot2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ggplot이라고 보통 읽어요. 어쨌든 이 ggplot이라고 하는 R 패키지의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흐름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쉽게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코드를 만들고 결과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는 분석 코드 작성에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를 분석이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시각화에도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한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 시각화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도 해당될 수 있어서 같이 요 범위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가 뭐냐? 데이터를 시각은 우리가 보는 걸 의미하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시각화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영어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의나 개념 이런 거 단어를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디플라이어라든지 이런 R 패키지를 써가지고 전처리했던 정리했던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 등의 시각적인 요소로 변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R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으로 ggplot2를 제가 일단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잠깐 플로틀리라고 하는 R에서 나온 건 아니고 파이썬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플로틀리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gplot2입니다. 자, ggplot2는 일단은 플롯은 뭔가 그림을 의미하는 단어고 앞에 있는 gg라는 단어는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라는 문장 혹은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2는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ggplot 1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ggplot2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ggplot2에서의 첫 번째 핵심은 GG라는 단어고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라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초딩 때, 중딩 때 이제 영어를 잠깐 배우면은 막 문법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막 1형식은 뭐 주어 동사, 2형식은 뭐 SVC 뭐 보어가 어쩌고 형용사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쓰이는 문장을 어떤 구조와 단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보는 그래프, 차트, 시각화 이런 걸 이제 그래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픽스도 그런 식으로 문법을 이용해서 순서와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gg플러스 쓰이는 이런 SV와 같은 요소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와 매핑, 레이어 이렇게 세 개는 반드시 쓰여야 하는 그래픽스 요소고 그 외에 스케일이나 어떻게 발음하는지 매번 헷갈려요. 페이셋, 파셋인지 페이셋인지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테마 이런 식은 필요에 따라서 옵셔널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ggplot2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잠깐 언급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이미지는 ggplot1이라고 하는 R 패키지 리포지토리에 있는 설명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ggplot1은 ggplot의 업데이트 버전이고 이후 ggplot2로 계승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원래 ggplot이라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R이나 여러 가지 시각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ggplot1이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R이 또 발전하고 하면서 ggplot1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 ggplot2로 바뀌었다. 그래서 ggplot
1이나 2나 결국 사용법의 큰 방향은 많이 비슷한데요. 여기 있는 거 보면 뭐 에디션, 더하기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ggplot 2로 업데이트를 했고, 보면 이제 2008년도 이후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ggplot 2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gplot2도 결국엔 R 패키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RStudio에서 요거를 설치하고 준비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패키지 설치하는 건 좀 익숙하죠? 자, install.packages 한 다음에 따옴표를 하나든 뭐 두 개든 붙이고, 그 다음에 ggplot2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전 RStudio를 켰고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stall.packages ggplot2. 그러면 이제 막 알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설치한 걸로 끝이 아니라 불러와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ggplot2. 네, 이렇게 하면은 ggplot2 R 패키지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를 시각화할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할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에서는 mpg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물음표를 한번 쳐볼까요?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자동차별 연비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234개의 11개 컬럼이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차 모델명은 뭐고, 연도는 뭐고, 그 다음에 뭐 실린더, 그 다음 트랜스가 뭐 수동인지 자동인지, 그 다음에 시티 연비, 그 다음에 하이웨이 연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시로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mpg를 딱히 뭘 안 해도 그냥 mpg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ggplot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기 때문에 mpg라고만 입력을 해도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하면 뭐 물음표 치면 된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ggplot2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시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서 산점도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로는. 그래서 말 그대로 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려낸 그림인데,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은 각각 하나의 여기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데이터가 11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X축에 여기 CTY, 그 도시 안에서의 연비,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웨이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요 데이터를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18에 29니까 요 데이터는 뭐 대충 한 여기에 여기 요 어딘가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234개 데이터를 에 대해서 요 데이터와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그런데 이 ggplot에서 아까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문법 요소가 데이터와 매핑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 차트에서 어떻게 요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딱 쉽죠? 데이터는 ggplot에서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할 것인지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으로, 우리가 이미 다행히 그 테이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어렵진 않겠지만 ggplot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반드시 tidy,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형 데이터 혹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여야만 합니다.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ggplot이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에서는 이 특이하게 2라는 이름 안 쓰고 그냥 gg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여기다가 데이터는 뭐다 라고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함수의 입력값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ggplot에다가 넣겠다 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지우고 mpg
파이프 gg 플롯.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gg플롯의 mpg를 데이터 요소, 데이터 영어로 할게요. 데이터 요소로 쓰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하면은 여기가 조금 잘리는데 플롯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런 식으로 시각화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으로는 요것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냥 요 데이터가 영어 문법 같으면 그냥 주어만 있다 I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들, 매핑과 레이어스들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이라는 개념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매핑은 그 원어적 의미로는 데이터를 시각화의 어느 부분에 매핑하겠다, 어느 부분에 배치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테틱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스테틱, 미적 요소 이런 뜻이에요. 에스테틱이라고 표현을 하고 데이터를 차트, 그래프의 어느 부분으로 사용할지, 어느 부분으로 매핑할지를 정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여기서는 이 aesthetic, AES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요거는 생략하고 mpg 파이프 gg 플롯 그리고 AES는 어쩌고 인데, 자, 우리는 앞에서 본 요 차트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x축에다가는 cty라는 변수를 쓰겠고 y축에는 hwy라는 변수를 쓰겠다라는 걸 매핑으로 전달을 할 거예요. 자, 요 내용대로 갑니다. 자, x에다가는 cty, y에다가는 hwy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코드의 의미는 앞에서 이게 들어갔고 데이터 요소로 쓰겠다라는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gg플롯에 cty를 x, hwy를 y 매핑으로 요소로 쓰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하면은 지금 여기 플롯 부분을 보세요. 자, 실행하면은 요 증오를 빼야 되네요. 예, 이렇게 실행하면은 저도 이렇게 맨날 틀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오류 보면서 고치세요. 아무튼 아까는 그냥 회색 화면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cty를 x, y를 hwy라고 하는 그 매핑을 정확하게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조금 더 업데이트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요소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필수 요소는 레이어스인데 요 뒤에 내용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는 X랑 Y라는 에스테틱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산점도의 경우는 X, Y를 쓰지만 다른 차트는 X, Y가 아니라 다른 에스테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차트의 매뉴얼 함수를 보는 겁니다. 물음표 붙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없을 거고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은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쓰이는 요소들은 대충 요 정도가 있어요. 요 정도만 알아서 사실 애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X랑 Y, 알파는 시각화를 투명도를 얼마나 줄 것인가 라는 거고, 컬러는 색깔, 필은 채우기고, 스트로크는 그 도형의 테두리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룹은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쉐이프는 모양, 예를 들어서 산점도를 동그라미로 할 건지 뭐 세모로 할 건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이즈는 산점도에서 점의 크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매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요거는 이제 지온 포인트라고 하는 산점도 차트에 쓰이는 에스테틱이고, 요거를 다 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필수 매핑, 그러니까 X랑 Y는 반드시 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내가 차트를 커스텀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매핑들을 옵셔널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레이어스인데, 요거는
레이어스라는 표현이 쓰이긴 하지만 차트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 앞서서 요 데이터를 쓰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차트로 그릴 건지 혹은 어떤 통계치를 사용할 건지 어떤 위치로 그릴 건지 인데 보통은 얘를 많이 쓰고 필요에 따라서 얘네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떤 차트를 그릴 것인지 라고 하는 거는 지옴, 이게 지오메트리의 줄임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옴하고서 어쩌고 뭐 포인트, 박스 이런 시각화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스탯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디플라이어에서 그룹 바이랑 서머라이즈 이런 거를 계산하는 차트에서 계산해서 그리도록 하는 역할이라서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어떤 위치로 그릴 건지는 뭐 X축이랑 Y축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 이런 내용인데 그냥 지금은 요거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자, 레이어스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예시로는 이런 지오메트리 지옴 언더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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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ggplot에서는 여기서는 파이프를 넣었는데 그 ggplot의 문법 요소들을 잊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아니라 더하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게 우리가 돌릴 코드인데 일단은 여기다가 원래는 파이프를 넣어서 지옴 포인트 이렇게 하고 싶지만 ggplot 내부의 요소들을 연결할 때는 더하기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렇게 쓰냐? ggplot 만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고 그래서 여기는 파이프고 여기는 더하기다 라는 뜻이고 자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더하기 지옴 포인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인데 요거는 이제 ggplot의 지옴 포인트를 레이어로 쓰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하면은 자 바뀌었죠. 이제 레이어 지온 포인트라는 레이어를 요 데이터와 매핑 위에 새로 얹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 물론 요거 크기에 따라서 차트 크기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다른 건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우리가 처음에 그리고자 했던 똑같은 산점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옵셔널 하다라고 했던 요소들을 좀 다뤄볼 건데 첫 번째로는 스케일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즈는 말 그대로 척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가이드라고 써놨는데 데이터에다가 쓰이는 요소를 설명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방식은 이렇게 스케일, 뭐 에스테틱 타입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시 함수를 보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자, 앞에서 그렸던 요 차트예요. 요 차트가 요건데 요거는 이제 MPG 데이터를 ggplot의 데이터로 쓰겠고 그 다음에 CTY랑 HWY를 에스테틱으로 써서 지온 포인트를 레이어로 그리겠다 라고 하는 차트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컬러라는 에스테틱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컬러라는 에스테틱 클래스 요 자동차의 클래스라고 하는 요거를 색깔로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투시터냐 컴팩트냐 미드 사이즈냐 미니밴이냐 어쨌든 자동차의 클래스를 색깔로 이렇게 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를 복사해 둘게요. 저는 복사해서 실행할 건데 자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게 보이고 요거 부분이 저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이제 스케일 어쩌고 함수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다가 추가로 더하기를 할 겁니다. 추가로 스케일즈 그 다음에 클래스였나 컬러였나 쉐이프 예 스케일 컬러 이 비리디스티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요런 컬러 색상 스케일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 약간 그냥 색상 팔레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설명을 해보면은 ggplot의 mpg를
데이터로 ggplot에 cty, hwy 클래스를 매핑으로, 그 다음에 geom 포인트를 레이어로, 마지막으로 요거 스케일 컬러 비리스티를 레이어가 아니라 스케일이죠 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색상이라고 하는 에스테틱을 요걸로 스케일로 변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색깔들을 보세요. 요거를 실행할 때, 자, 요렇게 이 비리디스티라고 하는 색상이 아마 뭐 까만색인지 파란색인지 요거랑 노란색의 스케일로 표현하는 그런 함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스케일은 데이터의 척도를 조절하는 그런 함수다, 데이터 해석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컬러라는 걸 썼지만 타입은 뭐 비리스라는 걸 썼고, 그래서 보면은 스케일에서 언더바 두면은 별게 다 있죠. 알파, 컬러, 그 다음에 컬러, 이 COLOUR하고 COLOR하고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호주식 영어냐 그냥 미국식 영어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fill, 뭐 discrete, 그 다음에 line width, 그 줄의 굵기, 테두리 굵기, shape, 이런 에스테틱의 요소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커스텀하는, 스케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걸 해봤고, 네, 요거 떼봤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 페이셋, 파셋, 발음은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요걸 하는 건데, 요거는 차트를 그룹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디플라이어로 해서 요 부분의 데이터만 잘라낸 다음에 그거 차트를 하나 그리고 요거 따로 그리고 요거 따로 그리고 6개 한꺼번에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나눠서 그리는 거는 요소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기능은 차트를 그 데이터를 그룹으로 둬서, 그룹 바이 역할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룹에 따라서 나누는 거다 라는 기능인데, ggplot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는 이렇게 똑같이 더하기로 있고, 페이셋, 뭐 그리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변수를 x축에 어떤 변수를 y축에 둘 거다를 물결 표시로 표시하는 건데, ggplot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이런 식으로 페이셋이라는 함수를 써요. 이거 이대로 일단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조금 바뀌는 거는,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앞에 요 매핑이라든지 아니면 x, y 이런 것들을 다 생략했어요. 얘네들은 필수 요소로 치기 때문에 생략해도 일단은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은 차트를 이제 이어를 이렇게 나누고 드라이브를 요 기준으로 나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ggplot에서 기본 제공하는 요 함수는 뭔가 완전한 커스텀 사용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는 3개로 나누고 아래는 그냥 하나로 통으로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하나, 둘로 한다든지, 약간 조금 복잡한 식으로 차트를 나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역할을 하기 위한 ggplot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니지, R 패키지가 요 패치워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요거를 소개하진 않을 거고, 그냥 요런 게 있었다, 그냥 페이셋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페이셋을 더 잘 쓰기 위해서 패치워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요소는 요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요소이고, 요거는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좌표계를 그래프의 좌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좌표계는 그냥 X축하고 Y축을 쓰죠. 그런데 만약에 차트를 X축하고 Y축을 뒤집어서 쓰거나, 혹은 이제 원형 차트 같이 좌표계를 바꿔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런 예시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보면은 요거는 이제 mpg라는 데이터에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를 매핑으로 써서 지온 바, 그 바펠롯을 그리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클래스 앞에서 여기 색상에 봤던 요 클래스들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개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기본인데 만약에 얘를 요 coordinate의 줄임말 CORD 그 다음에 폴라라는 함수를 갖다가 붙여서 좌표계를 원형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표가 X, Y가 아니라 원형으로 돼서 약간 레이더 차트 같은 몇 개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차트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차트를 뒤집거나에 해당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거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 X축에다가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좌표계를 뒤집으면은 요렇게가 반전되어서 X축은 여기 카운트, Y축은 클래스로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얘도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나씩 실행을 해볼까요? 안되네. mpg ggplot as x는 클래스 플러스 지원바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내용에 복사해서 코디네이트의 폴라 보면은 폴라 말고도 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쓸 일은 많이 없을 거고, 보통 플립이랑 아까 봤던 우리 폴라 혹은 레이디얼 이 정도만 많이 씁니다. 폴라를 사용하면은 이 차트를 그대로 이렇게 말아서 그린 이런 레이더 차트, 원형 차트를 그릴 수 있고, 폴라가 아니라 플립을 사용하면 이 차트를 X축, Y축을 거울처럼 뒤집은 이런 차트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요소가 하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값을 바꾸진 않아요. 우리 디플라이에서 봤던 어레인지나 뭐 리네임처럼 값을 바꾸진 않지만 그 외에 이제 차트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테마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테마 언더바 뭐 요런 식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엘리멘트 어쩌고라는 게 있는데, 엘리멘트는 조금 고급 개념이어서 테마만 이해도 충분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그냥 요 산점도를 계속 기본 차트로 쓸게요. 자, 요거를 그리면은 이건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테마입니다. 그레이,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지개색 같은 테마를 쓰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테마 미니멀이라고 하는 커스텀 설정을 사용하면은 이 차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는 역할을 합니다. 미니멀 외에도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다크도 있어요. 아니 뭐야, 다크라고 하는 회색 계열, 검은 계열의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 뭐 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는 요거랑 반대로 미니멀인데 밖에 선이 그려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꾸미는, 디자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요소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놨죠. 그리고 이제 테마라는 식으로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밀 수 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오버한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예시도 있었다, 그냥 테마라는 함수로 완전 자세하게 꾸밀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얘는 기본 차트였고, 테마 미니멀로 해서 흰 배경에 요거 회색 없앴는데, 그 다음에 테마라는 걸 이용해서 레전드, 범례, 요거 클래스를 오른쪽에 있지만 포지션 탑을 사용해서 위로 올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걸 하고, 이번엔 축의 라인의 굵기, 요 X축, Y축의 라인 위스, 굵기를 0.75 뭐 포인트, 픽셀 뭐 그런 거일 거예요. 그걸 설정했다 이고, 추가로 X축의 아랫방향은 파란색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커스텀을 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리고 ggplot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ggplot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R 패키지입니다. 아마 R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하면 5손가락 안에 항상 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ggplot이 모든 시각화, 완전한 커스텀 사용들을 다루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특정한 차트를 구현한다든지, 특정한 색상 팔레트를 구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gg플롯을 이제 유지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수요를 다 gg플롯에다가 업데이트는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각자 이제 수정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패치워크라는 것도 있고, 이건 이제 테마 종류, 하트비트였나? 아무튼 그런 테마가 있고, 지도, 레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프 그리기 위한 그런 텍스트, 생키 차트, 뭐 애니메이션 주는 지지 애니메이트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커스텀 테마가 있다. 커스텀 익스텐션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기억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뭐 문자 이렇게 패스 그 흐름에 따라서 배치한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기본 gg플롯은 안 돼서 추가 기능으로 하지만 추가 기능들을 같이 쓰면은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필요하면은 검색해서 GPT한테 넣고 이거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보면은 쓰는 방법을 잘 알려줄 겁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주요 시각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사실 요 스캐터 플롯이랑 이 바 플롯 정도인데 사실 요 두 개 외에도 자주 쓰이는 시각화 차트들이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주요 차트는 대여섯 개,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스캐터 플롯은 아까 봤고 히스토그램과 바 플롯, 박스 플롯, 그 다음에 라인 차트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화면을 잠깐 멈춰 놓고 웹페이지를 하나 켜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R 그래프 갤러리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를 들어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R 그래프 갤러리를 검색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거를 들어가면 되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R에서 그러니까 R에서 시각화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것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주요 시각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얘네들을 R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코드들도 함께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제가 보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여기 차트 타입을 누르면은 대충 어떤 차트를 그리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산점도죠.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이 스캐터 플롯이 나오고 스캐터 플롯이 어떤 개념인지 뭐 두 개의 숫자 변수를 연관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각 점은 관측 데이터고 x축과 y축으로 되고 gg플롯을 이용하면은 지원 포인트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ggplot2 패키지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베이스 R은 ggplot이라는 R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R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런 시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베이스 R보다는 ggplot이 조금 더 깔끔하고 보기 편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쓰진 않아요. 플롯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를 여기 있는 차트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구체적인 코드를 보여줍니다. 설명이랑.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갖다가 붙이면은 동일한 차트를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R 그래프 갤러리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주요 시각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차트를 클릭하면은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해당 시각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그런 코드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차트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분포를 보기 위한 차트고 특이점으로 이 매핑, 에스테틱으로는 X라는 것만 사용하고 레이어로는 지옴 히스토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속 MPG 데이터로 할 거예요. MPG에 ggplot 여기까지 똑같은데 자 에스테틱으로는 X만 쓴다고 했었죠. 여기서 X, CTY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옴 히스토그램을 하면은 CTY라고 하는 그 수치형 변수들이 뭐 최소값이 대충 9쯤 되는 것 같아요. 9부터
5쯤 될 것 같은데 각 값별로 몇 개가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토그램은 이런 식으로 뉴머리컬한 값들만 보여줄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이라는 차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 라는 걸 설명을 했고, 앞에서는 제가 이제 R 그래프 갤러리를 산점도를 가지고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은 챗 GPT를 이용해서 이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썼던 프롬프트는 여기 위에 잘리긴 했는데, R에서 ggplot2를 사용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코드를 보여줘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GPT가 막 설명을 해요. 이런 코드가 있고 MPG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코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커스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요건 어떻게 바꿔? 라고 물어보면 이제 GPT가 열심히 대답해서 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GPT가 나오기 한 3년 전이니까 그 전에 했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때도 R 그래프 갤러리가 이렇게까지 발전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R 그래프 갤러리로 가서 차트 타입에 이렇게 보면은 왼쪽 아래에 보면은 그 차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충 링크가 나와요. 그거를 바로 대고 원하는 걸 클릭해도 됩니다. 히스토그램을 클릭하고 우리는 설명을 보고 아까 스캐터 플롯 때 했던 설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차트, 뭐 요것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 코드를 복사하고 뭐 어떤 옵션들이 있고 설명을 보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붙이면은 아마 비슷한 코드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 랜덤이 들어가서 값이 좀 다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GPT를 써서도 여러분들이 뭐 ggplot 사용법을 완전히 다 몰라도 GPT를 써서도 할 수 있고 R 그래프 갤러리를 써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건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두 번째로 볼 거는 바플롯이에요. 근데 바플롯은 히스토그램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히스토그램은 이제 뉴머리컬한 값들,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그려냈어요. 그래서 왼쪽에, 여기 어딨니?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성립을 하는데, 바플롯에서는 뉴머리컬이 아니라 카테고리컬,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를 개수별로 그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ggplot에서 여기서 x축부터 y축까지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얘가 얘보다 크다, 얘가 얘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비슷해요. 여기는 연속 범주로 해놨고, 레이어로 아까는 이제 지온바라는 걸 썼죠. 여기도 x만 두는 건 똑같은데 대신에 지온바라는 걸 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뉴머리컬이 아니라 카테고리컬한 변수가 들어가고요. 보면 mpg, gplot, x는 클래스, 그 다음에 지온바, 이렇게 그리면은 비슷하지만 다른 바플롯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건데, 박스 플롯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데이터가 가지는 주요 통계치들도 같이 보기 위한 차트예요. 그래서 요게 그 박스 플롯 혹은 뭐 수염 그림인가? 휘스커 플롯인가? 아무튼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보면 이게 하나의 박스 플롯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렇게 있는 네모들은 각각 이제 퀀타일 Q1, Q3, 그 다음에 가운데가 평균, 그러니까 75%, 50%, 25%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크기별로 정렬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맥시멈과 미니멈인데, 완전 맥시멈은 아니고 IQR이라고 해서 그 아웃라이어가 아닌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것들 하나씩 해석해 보면은, 자, 요 투시터라고 하는 거는 대충 맥시멈, 이제 Q3와 Q1이 요렇게 있고 중간 평균 한 25점 되고, 요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아웃라이어들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얘도 평균은 여기, Q3, Q1 여기, 대충 그 IQR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있고, 얘네 세 개는 요 전체 데이터의 분포와는 좀 결이 다른 이상치 값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박스 플롯이고, 당연히
평균이라든지 최대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아니라 뉴머리컬 데이터를 써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mpg를 데이터로 사용할 거고, 매핑의 x는 클래스, x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어떤 클래스가 어떤 박스 플러스 가질 건지를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hwy라고 하는 뉴머리컬 변수를 그릴 거고, geom 박스 플롯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앞에서는 지옴 히스토그램이라고 차트 이름을 그려냈고 언급했고, 여기서는 지옴 바 플롯이 아니라 지옴 바만 쓰고, 여기서는 또 지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차트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mpg를 쓰고, gg플롯의 is x는 클래스에 따른 y는 cty가 아니라 hwy였나? 상관없습니다. cty도 뉴머리컬이니까. 그 다음에 지온 박스 플롯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클래스별로 cty라고 하는 값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스 플롯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스캐터 플롯이고, 예, 데이터의 관계, x축과 y축의 관계를 보기 위한 차트입니다. 앞에서 했기도 했고, 지원 포인트라는 걸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굳이 한번 안 쳐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인 플롯인데, 이 라인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x축하고 y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보기 위한 차트, 보통 이제 주가 차트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요 데이터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사실 mpg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요거 2여밖에 없어요. 그런데 mpg에 2여 해서 유니크를 보면은 그렇게 값이 많지가 않습니다. 1999랑 2008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긴 어렵고,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라인 차트를 그리기 위한 그냥 방법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플롯에서는 사실 뭐 비슷합니다. x랑 y를 어떤 걸로 둘 건지, 색깔 어떤 걸로 둘 건지를 하는데, 레이어로 지옴 라인이라는 걸 써요. 자, 얘는 그대로 복사해 봅시다. mpg에 gg플롯,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지옴 라인을 하면은, 자, x축에는 요 displacement인가 displ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거고, y축에는 hiw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컬러를 클래스로 구분하는 이유는, 만약에 얘를 지우면은 클래스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서 차트가 조금 구분되지 않고 좀 더 뭉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뭐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그거를 그냥 굳이 나누려고 색깔을 추가한 거예요. 클래스별로 이것과 이것의 관계,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플롯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디셔널한 내용이고, 여기 있는 건 아마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플로틀리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플로틀리, 제가 앞에서 어디 갔어? 예, 앞에서 언급했던 그 플로틀리라고 하는 거고요. 플로틀리라고 하는 건 일단 gg플롯이랑 그렇게 연관이 있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플롯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림이라는 뜻이고, 여기다 ly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틀리는 파이썬에서 많이 쓰이는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얘가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도 구현이 되어 있고, 근데 얘를 R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플로틀리의 장점은, gg플롯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차트를 이렇게 가만히 내비둔 정적인 고정되어 있는 그냥 사진 같은 차트가 아니라, 사용자의 반응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인 인터랙티브한 차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ggplotly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써보기 위해서 당연히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겠죠. 자, 플로틀리 패키지는 플로틀리라는 이름을 가진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설치를 해놨으니까 불러오는 것부터 할게요.
자, 다 지우고 라이브러리 플로틀리 네, 하면 이제 뭐 겹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ggplotl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ggplot 그린 차트를 동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순서가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은 아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ggplot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G라든지 뭐 H든 X든 원하는 이름으로 별도의 오브젝트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ggplotly 안에다가 G를 주면 돼요. 여기서 파이프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ggplot은 파이프가 아니라 더하기로 중간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쓸 수 없고, 그리고 ggplot 없이 그냥 plotly라고 하는 그냥 파이썬 코드처럼 자체적인 그런 함수로도 사용은 가능한데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 말고 다른 걸 해봅시다. 스캐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요러한 차트를 플로틀리를 이용해서 좀 동적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자, 먼저 1 그래프를 만든다. ggplot으로 2 G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 꼭 G는 아니어도 됨. 자, 이렇게 하고 이 결과를 G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environment에 G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3 ggplotly G를 실행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까지는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ggplotly를 하면은 뷰어라고 하는 부분에 차트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우스로 올리면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줌인, 줌아웃 이런 것도 되고, 이걸 선택함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가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인터랙션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뭐 어딘가에 보면은 다운로드 이미지 저장하는 것도 있고, 뭐 축소 확대, 뭐 자동 조절, 원래 초기로 돌아가기, 플로틀리 페이지로 넘어가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나중에 그냥 기본 차트가 아니라 이런 차트들을 시각화를 담고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될 때 사용자가 이거를 어떻게 변화하면서 흐름을 본다든가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ggplotly 사용법이고 사용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파이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플로틀리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 플로틀리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가서 보면 됩니다. 요 주소로 가면은 이제 아까 우리 R 그래프 갤러리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주요 차트들 뭐 스캐터, 라인, 바, 파이 이런 것들 클릭해 보면은 플로틀리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래서 그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식의 예시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참고할 수 있고요. 당연히 GPT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플로틀리로 해줘라고 하면은 파이썬에 대한 답변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R에서 플로틀리를 사용해 요거를 그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있고,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오피서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지장은 없는 그런 패키지인데, 얘가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앞에서 요것도 사실 이미지를 PNG로 저장을 하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PNG로. 얘도 마찬가지로 요 익스포트를 사용하면은 이미지 PNG로 저장하든가 혹은 뭐 PDF로도 저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클립보드도 있겠는데 이건 복사 붙여넣 기용이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미지 PNG가 아니라
엑셀이라든지 워드, PPT 이런 데다가 넣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요 오피스에 R 붙인 오피서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설명대로라고 하면은 요 워드나 파워포인트로의 차트를 내보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쓰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 얘는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좋고, 그 RBG라는 패키지도 같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요거 무시하고 요 방식대로 하는 것도 GitHub에서 바로 설치하는 거고, 아니면 똑같이 install packages officer 그 다음에 RBG 방식으로 설치를 해도 됩니다. 차이는 이제 요거는 최신 버전을 쓰겠다 이고, 그거는 인스톨 패키지는 안정된 버전을 쓰겠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전 얘도 미리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바로 오피서만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됐고요. 얘도 사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그냥 하나씩 칩시다. 자, 오피서를 사용하는 단계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개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따라하면 이 뜻이었구나 라고 전달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PPT 오브젝트, 파워포인트죠. 워드 똑같아요. PPT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오피서에 요 read ppt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PPT라고 오브젝트로 만들 거예요. PPT는 read pptx. 그러면 이제 PPT라고 하는 이 리스트가 저장이 됐고, 이대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됐어요. 뭐 파일이 저장됐거나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PPT 오브젝트에다가 파이프를 써가지고 add slide라는 함수로 슬라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PPT 파일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다가 슬라이드를 넣어야겠죠. 그 뜻입니다. 그걸 할 거예요. PPT에 add slide를 하고 그 다음 파이프까지 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hview가 아마 파라그래프였나? 아무튼 이러한 문단 내용을 넣겠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다가 요 내용을 넣을 건데, 그 안에는 ggplot object라고 하는 거를 넣을 거다. DML이 무슨 약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검색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 라고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요 gg 오브젝트, 우리 앞에서 만든 그 ggplotly에 넣으려고 하는 그 g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dml이라는 함수를 써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뭐 왼쪽에 넣을 건지 오른쪽에 넣을 건지 가운데에 넣을 건지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냥 요거 전체 화면 크기로 넣겠다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요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실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print라는 함수를 써서 ppt 오브젝트를 파일로 여기다가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print 타겟은 ggplot.pptx 라고 하면은 dml이라는 게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봤던 rbg 라고 하는 함수를 패키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뭐 경고가 나오긴 했는데, 뭐 add 슬라이드 레이아웃 안 쓰면 뭐 어쩌고 된다라고 하는데 경고는 무시해야 됩니다. 어쨌든 파일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ggplot.pptx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맥이라서 키노트가 열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요 산점도 그림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얘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기본으로 여기 있는 오브젝트 그림들은 다 그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룹화 해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 요소들, 점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3시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뭐 얘네들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선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옮긴다든지, 어쨌든 추가 커스텀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오피서라고 하는 패키지고, 순서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슬라이드 넣고 그 안에다가 G즈 오브젝트를 넣고 저장한다. 이런 순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패키지도 다뤄봤고, 네, 이 내용은 각 내용들을 커스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있고, 예,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수업 내용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과제는 간단합니다. 자, MPG,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전까지 썼던 MPG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아마 대충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그래프에다가 타이틀 주는 거는 gg tit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셔도 되고, 요거를 매뉴얼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GPT한테 보셔도 되고, 온갖 그 사용 예시들이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요 차트를 그리는 코드를 네,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둬서 마무리하고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